안녕하세요. 코인 생존기의 차르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미국 정부는 실크로드에서 압수한 1억 3천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판매하라는 통지서를 제출했다라는 건데, 저희가 이제 그런 말을 좀 했었어요. 예측 불가능한 변수조차도 예측을 해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유튜브를 또 하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이유이지 않는가라는 얘기를 저희 팀원 내부에서도 했었고, 또 외부적으로도 지난 영상이나 또 멤버십 분들한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얘기가 이제 남들이 예측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불장에서 예측하고 있는 것이 마운트 곡스의 비트코인 분배를 예측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지난 뉴스에 나왔었고 아쉽게 이번에 이 실크로드 얘기는 예측하지 못했지만 실크로드도 판매에 관한 뉴스가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아마 하락장이 연출된다면 이미 좀 떨어지고 나서 마지막에 하락 가속화를 시킬 때 실크로드와 마운트 곡스 얘기가 또 한번 나오면서 실제로 저거는 액티브하게 실크로드도 정부에서 팔게 되고 마운트 곡스도 비트코인 분배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그 두 가지가 끝나면 사실상 올해 나올 수 있는 딱히 악재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매크로 경제 빼고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어요. 자, 아크 인베스트먼트 데일리 데이터에 따르면 캐시유디 아크 인베스트는 1월 25일에 아크 21 쉐어스 비트코인 스팟 현물의 ETF에 94,918주를 매입했고 또 아크에서 남의 회사 거인 프로쉐어스 비트코인 퓨처스 ETF에 198,813주를 매도했다라는 건데 일단 동일한 비율인데 개수가 좀 다르죠. 위에는 현물로 비트코인을 샀으며 아래로는 선물로 비트코인을 숏쳤다. 즉 해칭을 하면서 가고 있다라는 건데 어쨌든 아래 금액이 조금 더 크다는 게 조금 다른 내용인 것 같네요. 자, 매크로 얘기입니다. 한이라는 분인데 몇 가지 알게 된 사실이라고 해서 중국 지준율, 그러니까 금리를 2월 인하 결정을 했고 미국은 4분기 GDP는 3.3% 강력한 성장을 드러냈고 뭐 코어 PC는 연준이 원하는 수치에 도달해 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뭐 거기 걸면 그냥 귀거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사실상 매크로 경제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가닥에 잡혀가고 있었고 뭐 크게 드라마틱한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건 예측이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첫 번째로 하게 된다면 첫 금리 인하 때는 오히려 주가와 코인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건 아마 이번 ETF 현물이 되고 나서의 지금까지 움직임과 비슷하게 흘러간다라는 관점에서요. 무슨 말이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막상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시장이 하락하는 경우가 많다. 그냥 뉴스에 사고 아니다. 뭐 호재에 사고 뉴스에 팔라. 이제 이런 내용과 유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대부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첫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아무 일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바로 그때는 떨어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초기 실업 수당 청구치가 어느 정도 올라 금리 인하에 기여할 수도 있고 뭐 JP모건에 따르면 GBTC의 자본 유출은 감소 추세, 비트코인의 가격 하방 압력이 완화될 전망이라고 JP모건이 말하. JP모건은 뭐 맨날 말하는 게 다르니까 갖다 버리면 될 것 같고 요즘 미국, 영국 실시간 CPI는 낮게 유지 중이다. 뭐 해서 이런 얘기를 쭉쭉쭉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테슬라는 여전히 비트코인을 한 개도 팔고 있지 않고 보유 중이다라는 건데 어 아까는 제가 24년도에 어떻게 보면 그 악재가 없을 거라고 했는데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올해나 내년에 만약에 판다면 그게 조정장을 위한 악재로 혹시 나올 수도 있겠네요. 뭐 뿐만 아니라 마이클 세일러도 남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일단 저희 뷰는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조정장의 뷰를 보고 있지만 그 이후에는 어쨌든 올해는 되게 좋은 장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점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 있는 조정장의 끝은 원래 33,000에서 1,000달러 사이가 첫 번째고 많이 떨어진다면 25,000달러 정도를 조정장의 끝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 지표상으로 보았을 때는 주황색이라고 해야 되나? 노란색 선으로 보면은 32,000달러 중반대인데 뭐 아마 이 구간까지 조정을 주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긴 했어요. 아직도 그 관점을 유지 중이고 근데 이제 다음 주로 봤을 때는 다음 주에 소폭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그 이후로는 원래 떨어질 때도 오를 때도 한 번에 쭉쭉쭉 계속 떨어지는 경우보다는 약간 조정을 주고 반등을 했다가 다시 떨어지는 그림이기 때문에 일단은
한두 달 뷰로 본다면 2월이나 3월까지 본다면 32,000대를 저희도 보고 있지만 일단 다음 주는 살짝 반등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보고서에 따르면 최대 규모 비트코인 채굴자 중 11명은 반감기 직후 11회사겠죠. 적자에 빠질 거라고 한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저희가 이제 바로 지금 이어서 차트로 같이 볼 텐데 비트코인이 저점을 알리는 차트 지표가 하나 있잖아요. 그거와 함께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볼게요. 자, 일단 차트를 보고 있는데 뭐 비트코인이 다음 주에 왜 반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본다면 일단 두 가지예요. 첫 상승하고 나서 저점을 찍으러 가는 과정 중에서는 박스권이 형성되고 떨어지거나 아니면 한 번 떨어지고 살짝 반등 주고 떨어지거나인데 이거는 약간 어떠한 기술적 설명보다는 느낌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애매한 구석이 좀 있는데 보시면 고점에서 떨어지는 경우, 자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살짝 반등이 오고 떨어지는데 얘 같은 경우는 반등이 아닌 횡보를 하고 떨어졌고 여기서 여기까지를 떨어진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니까 저희는 이때 떨어질 때는 1년의 하락장을 봤기 때문에 이 여기까지가 1년이잖아요. 이 1년 중에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여기까지 반등을 주고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저점을 찍는 게 3개월이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얘가 11월부터 3월달까지니까 3개월까지 떨어지는 이 과정에서 반등 한 번 없이 떨어졌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말하고 또 말을 듣는 청자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일단 이 경우에는 1년짜리 하락으로 보았을 때는 반등을 한번 주고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보면 고점에서 횡보하고 그냥 아래로 반토막이 났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일단 지금의 모양을 요때와 비슷한 이러한 장세의 관점으로 본다면 반등장이잖아요. 이게 19년도가 고점을 찍고 횡보하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어쨌든 횡보하면서 고점 형성을 시켰고 일단 횡보를 박스권을 이렇게 그릴 줄 알았으나 일단 박스권보다는 살짝 저점을 만들면서 좀 떨어진 상황이다. 따라서 다음 주에는 박스권을 위해서 오르든가 반등을 하기 위해서 오르든가 오를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는데 주봉 캔들로는 44,000이긴 하나 월봉상 다음 주 수요일이 월봉 마감이기 때문에 지금 윗골이 달린 영망치형 캔들인데 영망치보다는 이런 도지 캔들로 나올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아마 42,000대 초반이나 41,000대 후반까지 반등해서 이제 음봉 마감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목요일과 금요일이 또 2월의 시작 캔들이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2월 시작 캔들에서는 살짝 올라가서 윗골을 남길 흔적으로 남길 수 있으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2월 초중까지 초중은 아니고 초순 혹은 둘째 주 뭐 처음까지 해서 44,000대 초반이나 해서 이렇게 꼬리를 만들고 다시 음봉으로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조정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월에 시간을 이미 턴을 썼기 때문에 2월 중순과 말 해가지고 3월 초까지 하면 이렇게 2월 달에 음봉이 나오고 3월 달에 음봉이 나오면 딱 31,000과 2,000 뭐 그 가격 아까 말한 그 가격대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진짜 저점임을 알리는 그 100%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 해시리본. 해시리본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이렇다 저렇다 자기가 전문가라고 칭해지면서 이 지표는 이렇게 만들었고 그래서 100%가 아니고 꼭 오른다는 보장이 없어요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제가 그분들보다 더 코인 많이 했고 더 잘 알아요. 제가 잘 아는데 이게 이렇든 저렇든 어찌고 저찌고를 떠나서 주봉상에서 시리본이 바이가 뜬 이후에 반등이 그 다음에 6개월 이내에 온 거는 자명한 사실이고 100%의 확률을 보여줬어요. 언제부터? 2012년부터. 그래서 저는 제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해시 리본이 나오고 나서 6개월 이내에 반등이 온 거는 100%의 확률로 지난 12년간 그랬기 때문에 그냥 이걸로 믿을 뿐이에요. 따라서 만약에 이번 조정장이 만약에 오고 아마 지금 이 각도를 보면 횡보주의인데 해시리본이 또 한 번 뜰 수가 있습니다. 카피슐레이션이. 그리고 주봉상 바이가 뜨면 그때부터는 24년도가 좋은 장으로 간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바이가 이렇게 안 뜬 적도 있고 뜨고 나서도 재차 횡보하다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 확실하게 보수적으로 한다면 주봉상으로는 바이가 뜨는 게 중요하고 내가 조금 저점 매수를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일봉상에서 이런 식으로 카피슐레이션이 뜰 것 같을 때 이게 그럴 때 사면 됩니다. 보면은
이거는 해시 리본이라고 우리 지표를 치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2022년 11월 달 이제 하락 때도 해시 리본이 저점을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카피쇼린이 뜨고 바이가 딱 떴는데 여기 바이가 떴을 땐 좀 늦었죠. 그래서 요 구간 이게 뜨기 직전이거나 이런 부분이거나 아니면 이 해시 리본 떴을 때 사면 적어도 괜찮다. 6개월 후에는 내가 매매 승리 전략을 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이더리움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누가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사장님 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덜 오를 거라고 얘기하셨고 왜 덜 올랐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자금 유입의 순서인 것 같아요. 결국 시장에 이더리움이든 뭐든 시장에 돈이 들어오려면 하나의 어떤 이슈가 필요하고 그 이슈가 아무래도 비트코인 대장이다 보니까 비트코인 위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찍었다라고 얘기가 뉴스가 나오게 되면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뉴스를 보고 돈을 끌고 이 시장에 와요. 근데 이 시장이 오니까 비트코인을 사려고 했는데 비트코인이 너무 비싸고 이더리움을 통해서 이런 걸 할 수 있대. 디파이가 있고 게임이 있고 뭐가 있대. 그러면서 이더리움 체인을 사용하면서 이거 이더리움 쓰니까 수수료가 드네? 라고 하면서 수수료가 조금씩 올라가요. 그러면서 이더리움 소각도 되고 실제 사용이 늘어나면서 또 뉴스가 이런 뉴스 나옵니다. 이더리움을 통해서 현재 이런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고 있고 네트워크에서 너무 많은 이더리움이 사용돼서 이더리움의 수수료가 증가하고 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더리움이 대박인가 보다 좋은 건가 보다 하면서 사는 경우가 그동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러한 식으로 올랐다. 근데 지금은 어쨌든 반등장이고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비트코인이 좀 덜 다뤄진 부분이 있고 여러모로 이더리움의 퍼포먼스가 또 솔라나랑 비교를 하면 기술적으로 솔라나의 뎁들이 조금 각광을 받으면서 이더리움이 덜 올랐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올해와 내년을 봤을 때는 이제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퍼포먼스가 좋을 수 있다. 언제부터? 올해 가을부터 이제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